안녕하십니까? 똑똑 오늘의 세계사 성우 양학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중국 우한발 코로나 때문인지 중국사까지도 진도가 일시 멈춤했었는데요. 올해는 화끈하게 진도를 빼보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지난 영상 내용은 어땠습니까? 한고조 유방의 황후이자 중국 3대 악녀 중의 하나인 고황후 여치. 지난 영상이나 이 영상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여치를 미친 X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격한 표현은 삼가고 순화해서 사이코패스라고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여치의 악행을 언급하다 보니 저도 지난 영상의 대본을 녹음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한고조의 후궁인 척키를 인간돼지로 만든 여치. 이 여치의 미친 짓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이어지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여치가 죽은 후에 한나라의 개국 공신인 주발과 진평이 외척 여씨 일가를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유씨의 한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한고조가 젊었을 때는 건달처럼 살았지만 황제로서의 위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한고조 이후에는 시원찮은 황제가 자리를 채우는 동에 외척인 여씨가 천하를 깽판쳤고 깽판난 천하를 정리하려고 안정시키려다 보니 누구를 황제로 추대할지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추대 1순위는 제나라의 애왕 유양이었습니다. 유양은 한고조의 장자인 제도해왕 유비의 아들이었으니 한고조의 손자였죠. 여기서의 유비는 삼국지의 유비가 당연히 아닙니다. 이름의 한자가 다르죠. 그런데 제도해왕 유비가 한고조의 장자라지만 여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첩의 자식이었죠. 그래서인지 유양은 아버지 유비가 겪은 서름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여씨 일가를 박살내는 데 열정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유양도 결점이 있었는데 엉뚱하게 외가 때문이었습니다. 여씨를 몰아낸 공신들이 유양의 외가인 사씨 집안이 여씨처럼 될까봐 유양을 선뜻 황제로 추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추대 대상인 여러 황자의 모친 집안을 스캔하다가 한 군데를 포착합니다. 성품도 온화하고 친정 집안 세력이 약한 박씨가 있었는데 한고조의 후궁 중 한 명이었죠. 박씨는 한고조의 넷째 아들인 유항을 낳았고 유항은 반정에 참여하지 않는 등 권력과 한두 발짝은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결국 유항이 한나라 5대 황제가 되었고 그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름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누구처럼 문제가 있는 황제, 즉 트러블이 있는 황제가 아니라 문을 발전시켜서 칭송받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태평성대를 뜻하는 한자어가 많습니다. 시대 순으로 나열해보면 요순시대, 한나라의 문경지치, 당나라의 정간지치와 개원지치, 송나라의 한평, 경력치세, 청나라의 강건성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순시대는 역사라기보다는 전설같은 뉘앙스입니다. 당나라는 태종 이세민과 현종, 두 황제가 말년이 영 좋지 않았고 송나라는 건국부터 멸망까지 군사적으로 내내 약했습니다. 청나라는 토착 중국인에게는 소위 이민족인 여진족이 세운 나라라서 일종의 자존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강건성세도 제외한다면 문경지치만 남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절대 가반인 토착민족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족이죠. 한나라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도 황허를 중심으로 중국 문명이 발달했지만 오늘날에는 황허족 또는 황족도 아니고 바로 한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나라가 중국 문명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경지치라는 태평성대가 그 중심적인 역할에서 또 핵심을 형성한 것이죠. 문경지치에는 황제가 2명 등장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문제 유항과 그의 아들인 경제 유계입니다. 문제는 23년을 재위했고 경제는 16년을 재위했습니다. 부자끼리 한나라 태평성대 40년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와 경제 중에 누가 비중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아버지가 훌륭하다면 아들은 아버지가 닦은 길을 잘 따라가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보다는 문제가 비중이 크다는 뜻인데 후대 중국 황제가 스스로에게 또는 주변 신하에게 종종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정치한다고는 하는데 한해 문제 수준까지 되는가? 문제는 황제의 황제였습니다. 문제는 어떤 인물이라서 후대가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문제는 작은 정부론을 표방했습니다. 갑자기 큰 정부, 작은 정부 등등 정치 얘기로 빠지는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단어 그 자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했지만 시황제가 죽고 10년도 안 돼서 초안전쟁이 터졌고 그 대혼란기 동안의 민초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문제는 정말 잘 알았습니다. 똑똑 오늘의 세계사도 이미 초안전쟁을 다뤘습니다. 그런 전투에서 병사와 백성이 수십만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증발했습니다. 전쟁, 징세, 부역 앞에서는 화목한 가정에서 농사짓고 굶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삶도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백성이 바라는 그 삶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시황제를 본보기가 아닌 타산지석으로 삼은 다음에 법을 혹독하게 집행하는 것을 자제하고 순리에 따라 정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제의 통치 철학에는 한나라 초에 유행한 황로학이 녹아 있습니다. 황로학에서의 황은 중국 전설에서 최초의 임금인 황제, 로는 도교를 창시한 노자입니다. 황로학에는 무의자연 사상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상을 채택해서 정말로 자연의 순리대로 통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조세를 획기적으로 감면했는데 토지세를 놓고 보면 한 고조 때는 15분의 1을 징수하던 것을 문제 초기에는 30분의 1로 감축했고 말년에는 아예 폐지했습니다. 숫자를 인용해서 예를 들면 쌀 150가마니를 수확했는데 한 고조 때는 10가마니를 세금으로 내다가 문제 초기에는 5가마니, 문제 말년에는 아예 안 낸 셈입니다. 기원전 200년경에 시행했다고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벌을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연자제를 폐지했고 신체에 고문을 가하는 육형을 금지했습니다. 문제가 집권하기 몇 년 전에 여치라는 미친 X가 자기 질투심을 못 이기고 인간대지를 만든 시대에 육형을 금지한 것이죠. 그리고 초안전쟁이 끝나고 한나라를 건국한 뒤에도 끊이었었던 대외원정도 중단했습니다. 흉노족과 여전히 갈등했지만 먼저 주먹을 날리기보다는 국경 방어에 더 신경 썼습니다. 국내 정치도 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토사구팽을 기억하시죠? 한고조와 여치가 경포, 한신, 팽월 같은 초안전쟁의 공신을 저세상으로 보냈지만 황족과 공신 세력은 여전히 세력이 컸습니다. 문제 본인을 황제로 추대한 중심 세력부터가 주발과 진평 등 공신 세력이죠. 문제는 이 세력을 팀으로 제압하기보다는 최대한 부드럽게 공존하는 군국제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펼치다 보니 전란으로 쑥제밭이 됐던 농토에 다시 생기가 넘쳤고 농토가 살아나니 나라의 곳간도 든든하게 되고 나라의 곳간이 든든하니 민심이 더 안정되고 민심이 안정되니 농사에 더 집중하게 되는 태평성대 슈퍼사이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장자네 몇째 아들이네 다소나마 신경을 안 쓸 법한 사회 분위기에 오늘날과 가까운 중국 황제 성군이라면 강희제와 걸륭제입니다. 두 양반 모두 말년에는 자식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는 후계자 선정까지 깔끔했습니다. 문제를 이은 경제는 원래 5번째 황제인데 형 4명이 모두 일찍 죽었습니다. 형 4명이 죽은 시점도 문제가 황제로 즉위하기 전에 대나라에서 제후로 있을 때였기 때문에 암투다 뭐다 같은 배경이 전혀 없었죠. 그러나 글쎄요. 저는 개인이나 국가나 행운에도 총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의 행운이 전환과 후환을 넘어서 한나라의 극초반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으니 문경지치가 마냥 좋은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경제도 아버지인 문제처럼 성군이 되었고 문경지치라는 표현은 오늘날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행운 총량을 괜히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 시절부터 내재한 갈등이 슬슬 드러난 것이죠. 기원전 154년에 발생한 오초칠국의 난입니다. 오초칠국의 난이 발생할 때 주인공 2명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조조와 유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의 유비와 조조는 오초칠국의 난이 발생하고도 300년 후에 나오는데 무슨 상황일까요? 당시 수명이 300년이 됐을까요? 제가 이 영상의 앞부분에서 제도회왕 유비를 언급할 때 드렸던 말씀이 힌트라고 슬쩍 흘리겠습니다. 문경지치 2부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시청자 여러분과 밀고 당기는 똑똑 오늘의 세계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